자, 화학 변화 거기 피시고 뭐 쓸 거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다음 처음 시작할 건 1단원의 물리 변화, 화학 변화부터 시작할 거고요. 아마 화학 방식까지 나갈 텐데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내공의임의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큰 덩어리씩 갑시다. 뭐 세세한 거를 따진다기보단 지금은 우리가 크게 용어 정리,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가 뭐냐 이거 정도만 합시다. 자, 일단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물리하고 화학 중에 딱 글자만 읽어도 단순한 게 뭘 것 같니? 물리 같죠? 화학 변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 포인트는 물리 변화는 아무리 변해도 고유한 성질이 유지됩니다. 안 바뀌어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안 바뀝니다. 이게 물리 변화예요. 그럼 화학 변화는 뭐냐 하면 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되셨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가장 큰 차이는 저거야.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있지만 얘는 다른 성질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가 고유한 성질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분자의 변화가 없어요. 분자의 종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분자의 종류가 변화. 이렇게 쓸까요? 종류가 변해요. 쟤는 종류가 안 바뀌는데 얘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얘는 분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요. 근데 얘는 뭐가 바뀌는 거냐? 얘는 중요해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새로운 분자를 형성합니다. 차이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방학 동안에 계속 원자, 분자 있다는 얘기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얘나 둘 다 안 변하는 건 뭐냐?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얘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둘 다 안 바뀌는데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면 화학 변화고 분자 배열만 변하면 물리 변화야. 이건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책에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음에 얘들이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그딴 거 고르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일 거야. 됐니? 자, 이제 물리 변화부터 해보자. 쉬운 거 일단 모양 변화. 자, 내가 유리를 들고 있다가 빵 쳤어. 그럼 유리 깨지겠지? 모양은 바뀌었지. 그럼 유리라는 성질은 안 바뀌지. 됐죠? 그 다음에 찰흙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손으로 빵! 그러면 찰흙의 모양은 바뀌지만 찰흙의 성질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모양 변화만 일어났다? 이러면 물리 변화인 거야.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지.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상태 변화. 기억나니? 기억나니? 안 나니? 상태 변화는 뭐가 있니? 그치? 다시 하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자, 이제 가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뭐라 그래요? 융액. 액체에서 기체, 액체에서 기체, 기화.
그럼 고체에서 기체? 승화. 자,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건 다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기체에서 액체? 액화. 액체에서 고체? 응고. 기체에서 고체? 승화. 고승화, 기승화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요런 애들은 예를 들어 물, 얼음, 수증기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애니? 아니죠? 자, 물 분자야. 물 분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얼음이지. 살짝 떨어져 있으면 액체지. 겁내 떨어져 있으면 기체지. 수증기. 그럼 이 물 분자는 안 바뀌었지. 물 분자의 배열 상태가 바뀌었지. 됐어? 무슨 말인지? 배열만 바뀌는 거야. 분자 자체는 안 바뀌는 거야. 그거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확산과 증발이 있을 거야. 확산은 공기나 액체 중에, 기체나 액체 중에 분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지. 이거 어디서 배웠니? 확산이 뭐의 증거니? 그치? 중1 때 배웠으니까 급식 먹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제. 중1 때 배웠으니까. 이게 분자 운동의 증거야. 스스로 퍼져나가지. 그치? 누가 확산해라! 이래서 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스스로 퍼져나가지. 물에다가, 냉면에다가 식초를 떨어뜨려. 그럼 식초가 여기서만 맛이 나고 여기서 맛이 안 나? 아니지. 섞으면 다 똑같이 나잖아. 잉크를 물에다 뿌려. 그럼 잉크가 쫙 퍼지지. 그것도 퍼지는 거지. 근데 분자는 안 바뀌고 배열만 늘어나는 거지. 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갑니다. 요거는 이 화학 변화의 증거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화학 변화할 때 나타나는 화학적 성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열과 빛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한글로 쓰지만 나중에 이건 다 화학 반응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열과 빛이 나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뭐야? 연소지, 불타는 거, 그 다음에 폭죽 터지는 거, 이런 것들 다 화학 반응입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이 있어요. 기체가 발생해. 어떤 물질에 무엇을 넣었더니 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와. 이러면 무조건 화학 반응입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니네가 봐는 화학 반응이 또 하나 있죠. 앙금 생성 반응. 2학년 때 배웠지만 까먹었지만 어차피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맛, 색, 냄새, 이런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화학 변화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가서 8페이지에 거기 물리변화 써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모양 변화에 깨진다, 자른다, 찌그러진다, 깨진다, 자른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상태 변화, 아이스크림 녹는다, 유리창에 김 서린다. 야, 유리창에 김 서린다. 이 김의 상태가 뭡니까? 기체가 눈깔에 보이면 외계인이에요. 액체입니다. 김은 액체예요. 기체는 눈에 안 보여요. 나뭇잎에 서리가 생긴다. 이 서리의 상태는? 야! 고체요! 얼음알갱이요! 그럼 얘는 상태 변화가 뭐겠어요? 서리가 내린다 할 때 이 서리가 맺히는 건 상태 변화가 뭐겠어요? 승화예요. 기체에서 고체로 막바로 바뀌는 겁니다. 수증기에서 얼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새끼들. 한치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 새끼들. 물을 끓여 수증기 됐다, 됐고, 용광로에 철이 군다, 됐고, 공기 중에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상태 변화 뭐냐? 승화. 드라이 아이스 승화성 물질입니다. 되셨죠? 그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 세세히 보셔야 돼요. 확산 읽어보시고, 설탕 용해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 화학 변화 읽어보시면 내가 필기한 거랑 똑같고요. 열과 빛을 발생한다는 뭐가 있어요? 연소 반응 좀 이따 쓸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
거기 읽어보면 달걀 껍데기, 식초, 과산화수소, 베킹파우더, 열분해, 물의 전기분해 겁나 많이 나와요. 이건 좀 이따 또 쓸 거야. 자, 지금은 한글로 다 써있지. 맞아?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썼을 때 이게 얘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야. 오케이? 한글로 나와 있는 걸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너네들의 이번에 할 일입니다. 이 단원에서.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앙금생성. 이거 이 정도는 뭐 앙금생성 거기 누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오딘이나 납이 생기는 거죠. PbI2 노란색 앙금 그 정도 보시고. 색 냄새 보세요. 녹슨다, 검게 변한다, 익는다, 씌어진다, 색 변한다, 부패한다, 고기가 익는다, 설탕이 오래 가열하면 갈색으로 바뀐다, 단풍잎의 붉은색으로 변한다. 보이세요?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이제 두 가지만 하겠는데 봐요. 설탕 얘기가 물리 변화에도 있고 화학 변화에도 있어요. 맞아요? 가끔씩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설탕이요, 여러분. 고체 상태로 있으면 흰색이요. 각성달 흑설탕 말고 아직 흰색의 각설탕. 얘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설탕이 액체로 바뀌면서 투명이 되죠. 니네 뽑기에 만들어봤지? 설탕 녹여서 거기다 베킹파우더 넣는 거잖아. 안 먹어봤니? 나중에 해보세요. 아, 그거 하면 국자 눌러 붙어갖고 엄마한테 뒤지기 맞겠지만 하여튼 한번 해봐. 재밌어. 아무튼 한 대 맞으면 되지. 맛은 있다 얘들아. 내 국자를 내가 어렸을 때 8개나 해먹어가지고 뒤지게 맞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맛? 중독적인 맛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는 잘 들어. 고체에서 액체가 됐으니까 무슨 변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변화? 무슨 변화? 네 중1이야? 물리 변화 물어보잖아 지금. 얘 상태 변화니까 물리 변화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깜딱 잘못해서 너무 오래 하면 이제 어렸으니까 이게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이게 살짝 투명색을 띠고 있을 때 빠르게 베킹파우더를 빡 넣고 싹 젖은 다음에 딱 빼야 되는데 모르고 계속 젖고 있으면 열라 가열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의 탄소만 남아요. 그럼 이때 가열을 해서 얘가 뭐가 빠져나가냐면 물이 빠져나갑니다. 설탕이 CH5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물 빠져나가면 탄소만 남아요. 그럼 얘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지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검은색의 탄소까지 오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되셨어요? 색깔이 변하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8페이지 위에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이라고 있을 거야. 그 문제도 겁내 잘 나와. 마그네슘 거기 읽어볼게. 봐. 실험 본다. 1번 마그네슘 리본 3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마그네슘 리본을 페트펠의 접시에 넣는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 위에 타고 남은 젤을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 2번이 중요한 거죠.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문제의 원래 취지는 얘들아 금속이라는 이 물질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렸잖니. 이걸 떨어뜨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요? 염산은 뭐예요? 산성 물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많이 나오게 될 반응 중에 하나인데 금속에다가 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건데 여기에서 재료를 뭐라고 썼느냐 거기 보면 마그네슘 판때기를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첫 번째. 얘를 이걸로 쓴 거야. 두 번째는 이 새끼를 구부렸대요. 이렇게 구부려서 마그네슘을 놓은 거 하나.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그네슘을 연소했다고 할까요? 마그네슘을 연소해서 재가 남아있는 이 새끼를 떨어뜨린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갔기 때문에 구부렸어요. 그럼 뭐 한 거야? 물리변화한 거지. 물리변화하면 성질 안 바뀐다 그랬다. 맞아? 근데 얘는 연소 반응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화학 반응으로 변해버렸어. 아예.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MgO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 가루를 놓은 거야. 마그네슘하고 산화 마그네슘하고 성질이 같겠니? 아니, 화학 반응이래. 화학 변화. 쏘리. 같겠니? 성질이? 아니지. 봐. 여기 봐.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렸대. 그럼 무조건 기체가 발생하지 얘는. 맞아? 무슨 기체 나온다고? 수소기체? 수소기체라고 써놨어? 그럼 얘를 구부려서 염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물리변화니까 분자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연소 반응을 시켜서 나온 놈은 기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왜? 얘가 금속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 변화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한 끗 차이야.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으로 써서 원래 쓰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한글부터 차근차근.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실험이 나온 겁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그 실험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3번 물리변화, 화학변화, 입자, 배열변화. 내가 필기해준 거 그대로 다 써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밑에 박스 그림 하나 있는데 상태 변화는 내가 따로 얘기하진 않겠는데 거기 물의 전기분해 있지? 있냐 없냐? 전기분해 있지? 자, 그건 인간적으로 여러분 모르겠거든 외워. 단골 문제야. 중2 때도 살짝 나왔어. 자, 딴 거 필요 없고 여기에 이렇게 물을 담아놔. H2O 액체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탄소 막대기나 또는 백금 막대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꼽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져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간다잉? 물은 H2O야. 물을 쪼개면 뭐가 되니? 수소랑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됐어요? 네, 이건 외우라 그랬다.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럼 잘 봐. 얘랑 봤을 때 화학변화 맞아? 화학변화 맞아?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종류 개수 변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아야 돼. 근데 봐. H가 2개, H 2개. 맞아? O가 1개, O가 2개. 개수 변화 생겼지, 지금. 맞아? 그럼 얘를 2개로 만들어준다고 여기다 2라고 쓰면 큰일 난다. 과산화수소 된다. 분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앞에다가 2배로 뻥튀기. 그럼 O가 2개가 됐어. 그러면서 H가 몇 개 된 거야? 4개. 그래서 여기다 2를 써주면 개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 몰라요. 그냥 외울래요. 그래! 중학교 거 외워봤자 10개 안쪽이니까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안 갈 거냐고. 고등학교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얘가 이런 개수를 맞추게 됐는지. 당연히 1은 있으니까 1은 생략이다 얘들아.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가 지금 수소고 얘가 산소인데 누가 플러스 극에 생기고 누가 마이너스 극에 생기는 건 정도는 아시고. 됐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H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야, 이씨. 수소가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H 플러스 양이온 되죠? 그러면 양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플러스 극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갈까요? 양이온은 어느 극으로 갈까요? 음이온으로 가겠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생성되고요. O는 E 마이너스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극 쪽에 생성이 됩니다.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하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도 그 말에 정리해서 써놓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테두리는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한 테두리인데 문제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화학의 전반적인 특성을 물어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너네 지금 안 배운 반응식이 겁내 많을 거 아니냐? 선생님은 화학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여기서 반응식이 이 얘들로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얘들을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있어야 나중에 일단은 한글로라도 외워야 이걸 쓸 수 있어요. 중학교 문제 자 그래 쉽게 나와서 한글로만 나왔다 치자. 수소하고 산소가 물을 쪼개면 수소하고 산소가 됩니다. 한글로만 외웠다 치자. 중학교 때 대충 그걸로 내가 한글로라도 찍어서 맞췄다 치자.
근데 고등학교에는 절대로 한글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100% 화학식으로 나와요. 그럼 화학식을 모르면, 못 쓰면, 중학교 때 했던 거에 연습을 충분히 못하면 얘네들이 중학교 때는 풀어도 고등학교 문제는 못 푸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식 쓰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시고 밑줄 치시고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아는 건 복습해서 지금 외우시고 제발 좀 지금 외우라고. 지금 hurry up right now.